2월 들면서 시장이 오락가락하고 있지만 그래도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한 가지 믿음이 있죠. 바로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에 기관들이 많이 들어왔고 지속적으로 매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휴지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비트코인만 굳건하다면 다른 코인들은 다소 밀리더라도 시장은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강세장도 계속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사실과 다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트코인 ETF를 매수했던 기관들은 실은 장기 투자가 아니라 단기 차익 거래를 목적으로 한 것이 절반이며,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ETF 매도가 많았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자, 이번 영상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10타임즈 리서치에서 흥미로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 비트코인 ETF 시장의 잔고가 39억 달러인데요. 이 중에서 진정한 장기 투자 자금은 44%인 17억 5천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56%는 차익 거래를 노린 자금이라는 건데요. 이런 수치를 보면 ETF 출시 초기에 기대감이 다소 과장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익 거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볼까요? 투자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건 캐리 트레이드 전략입니다. 현물 ETF를 사는 동시에 비트코인 선물을 공매도하는 방식인데요. 현물과 선물 간의 가격 차이를 노리는 거죠. 실제로 블랙록의 IBIT ETF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들이 대부분 마켓 메이커나 헤지 펀드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들은 시장의 방향성보다는 가격 차이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노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4일에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ETF에서 5억 5,200만 달러가 연속적으로 빠져나갔는데요. 이건 선물 시장에서 현물과의 가격차가 줄어들면서 차익 거래 기회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자금 유출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일부 매체에서는 이걸 약세 신호로 해석했지만 사실 이건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차익 거래 포지션을 청산할 때는 현물 ETF를 팔면서 동시에 선물을 사들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상쇄되거든요. 이런 현상을 보면 ETF 출시 이후 장기 수요가 과장된 게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ETF로 유입된 자금의 절반 이상이 단기 차익 거래에 쓰이고 있다는 점은 순수하게 비트코인을 보유하려는 수요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적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하지만 이런 단기적인 현상에만 집중하면 더 큰 그림을 놓칠 수 있습니다. ETF 승인 자체가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획기적으로 넓혔다는 점이 핵심이죠. 실제로 번스타인은 올해 ETF의 운용 자산이 1,9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이건 장기적인 수요 잠재력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자,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면 두 가지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책적인 부분인데요. 작년 미국 대선 이후에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규제가 나올 것이란 기대감이 있고요. 이게 실제 장기 자금 유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는 시장의 성숙도입니다. 현재는 차익 거래 비중이 높지만 과거의 GBTC 사례를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실제로 비트코인을 보유하려는 비중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결국 지금 당장의 ETF 자금 흐름만 보고 장기 수요를 판단하긴 이르다는 게 결론입니다. 새로운 금융상품이 출시되면 초기에는 차익 거래 비중이 높은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요. 다만 앞으로 실제 장기 투자 자금이 얼마나 유입될지는 전 세계 금융시장의 위험 선호 경향과 규제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익 거래가 ETF의 주요 사용처가 된 데에는 몇 가지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ETF의 순자산 가치와 시장 가격 사이에서 발생하는 차이를 노리는 거래가 있습니다. ETF 발행사들은 이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사고 팔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ETF가 순자산 가치보다 비싸게 거래되면 발행사는 새로운 ETF 주식을 만들어서 공급을 늘리고 가격을 낮추게 됩니다. 여기에 규제로 인한 특별한 상황도 있습니다. ETF 발행사들은 모든 거래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없고요. 코인베이스나 크라켄 같은 특정 거래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약이 오히려 새로운 차익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거래자들은 이런 규제 대상 거래소와 바이낸스 같은 다른 거래소 사이의 가격 차이를 활용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관 투자자들은 더 복잡한 전략도 구사하고 있죠. ETF 옵션과 현물 사이의 가격 차이를 이용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등가격 콜옵션을 팔고 풋옵션을 사는 식의 복잡한 조합으로 파생 시장의 가격 차이에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차익 거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JP모건이나
제인 스트리트 같은 ETF 공인 참여자들의 차익 거래 덕분에 미국 거래 시간대의 시장 유동성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실제로 작년 1분기에는 미국 거래소의 비트코인 시장 심도가 15%나 늘어났죠. 하지만 동시에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현재 ETF 프리미엄이 10% 정도 형성돼 있어서 차익 거래 자금을 끌어들이고 있는데 이 프리미엄이 갑자기 사라지면 대규모 매도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가격이 급락할 수 있습니다. 현재 ETF 시장의 투자자 구성을 보면 더 흥미로운 점이 드러납니다. 상위 80개 ETF 보유기관 중에서 3분의 2가 헤지펀드인데요. 밀레니엄 매니지먼트 같은 대형 헤지펀드들은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을 예측하는 방향성 투자보다는 이런 차익 거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여러 ETF 발행사에 분산 투자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죠. 이런 현상은 결과적으로 시장이 단기 거래에 치우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차익 거래의 확대는 시장의 유동성은 개선시켰지만 동시에 단기적인 변동성을 키웠고 장기 투자를 감소시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TF 투자에서 차익 거래와 장기 투자는 각각의 특징이 뚜렷합니다. 차익 거래는 ETF의 시장 가격과 순자산 가치 사이의 차이를 활용해서 빠른 수익을 노릴 수가 있고요. 시장의 효율성도 높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거래 시스템과 대규모의 자본이 필요하죠. 게다가 기초자산 매매가 지연되면 손실이 커질 수가 있고 시장 변동성도 커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장기 투자는요, 평균 0.37% 수준의 낮은 비용으로 복리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 한 번의 거래로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금 측면에서도 유리한데요. 거래 회전율이 40% 수준으로 낮아서 자본이득세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지수와의 수익률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거래량이 적은 ETF는 매도할 때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 고려하셔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지수 ETF를 장기 보유하는 전략이 위험 대비 수익 면에서 더 적합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비트코인 ETF 시장에서 차익 거래가 각광받는 데는 몇 가지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24시간 운영되는 암호화폐 시장의 특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거래소마다 유동성과 수요가 다르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때 현물 ETF를 사고 동시에 선물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시장이 크게 출렁여도 위험을 줄일 수가 있고요. 오히려 단기 수익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차익 거래의 또 다른 강점은 위험 관리가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매수와 매도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포지션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거나 규제가 갑자기 바뀌는 위험에서 자유롭습니다. 반면에 장기 투자자는 수수료가 계속 쌓이고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도 내야죠. 게다가 디지털 자산을 오래 보관하다 보면 해킹 같은 보안 위험도 걱정해야죠. 차익 거래가 가진 강점은 유동성 면에서도 드러납니다. 거래량이 많아서 큰 금액도 쉽게 거래할 수가 있고요. 자동화 시스템 활용하면 작은 금액으로도 자주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거래소의 가격 차이를 동시에 활용하는 삼각 차익 거래, 트라이앵글 아시죠? 삼각 차익 거래 같은 복잡한 전략도 수수료를 최소화하면서 실행할 수가 있죠. 반면에 장기 투자는 매년 0.2%에서 1.5%의 운용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쌓여서 수익률을 갉아먹게 됩니다. 차익 거래의 가장 큰 매력은 시장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유연성이 있죠. 실제로 최근 미국에서 출시된 현물 비트코인 ETF에 들어온 자금의 56%가 차익 거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건 장기 투자와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장기 투자자들은 금리나 규제 변화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거시경제 요인에 항상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국내 투자자들의 경우 직접 비트코인을 거래하면 22%의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요. ETF를 통한 차익 거래는 이런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더리움 ETF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최근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첫 주에만 4억 2천만 달러의 순유입을 기록했는데 이건 같은 기간 비트코인 ETF 유입액인 2억 300만 달러의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더 인상적인 점은 이더리움 가격이 16%나 하락한 상황에서도 이런 강한 유입세가 이어졌다는 점인데요. 여기에는 이더리움의 CME 선물과 현물 베이시스 트레이드 수익률이 16%로 비트코인의 10%보다 높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흐름은 2월 중순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비트코인 ETF에서 3억 7,600만 달러가 빠져나간 반면 이더리움으로는 3억 9,300만 달러가 새로 들어왔죠. 더 관심을 끄는 점은 이더리움 ETF의 향후 발전 가능성입니다. CBOE와 21 쉐어스가 ETF에 스테이킹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SEC에 제안을 했고요. 현재 공식 검토가 진행 중인데요. 만약 이게 승인된다면 투자자들은 ETF를 통해서 스테이킹 수익까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수수료 측면에서도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더리움 ETF들이 0.15에서 0.25% 사이의 관리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그레이스케일이 새로 출시한 ETF 상품은 파격적으로 6개월 동안 수수료를 완전히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CBOE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더리움 현물 ETF의 옵션 상품 출시를 위한 규정 개정안을 SEC에 제출했는데요. 이건 비트코인 ETF 옵션과 비슷한 구조로 확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전망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현재 이더리움 가격은 2,600에서 2,800달러 구간에서 안정적인 흐름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 있을 페트라 업그레이드로 기술적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금융기관들의 전망도 희망적인데요. JP모건은 12개월 내에 30억 달러, 스탠다드 차터드는 무려 450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테이킹 기능까지 추가된다면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처럼 이더리움 현물 ETF는 비트코인보다 높은 파생상품 수익률과 기술 개선 가능성을 바탕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활발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영상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평생 함께하겠습니다.